최근 라리가 아틀레틱 빌바오전에서 기록한 이강인의 득점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비 진영에서 공격 작업을 시작했던 이강인이 어느새 상대 진영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본인에게 볼을 달라며 강하게 어필해 결국 직접 팀의 선제골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주는 재미에 빠져있던 그가 최근 3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골 욕심에 나선 것입니다. 골 냄새도 기가 막히게 맡기 시작했고요. 어느새 리그 6골 4도움을 기록하며 라리가에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한 최초의 한국 선수가 된 이강인에게 축구 통계 매체 풋풋과 후스코어드닷컴은 각각 평점 8.2점과 8.4점을 매기며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를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마요르카는 이 같은 이강인의 활약에도 승리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이강인이 교체된 직후 동점골을 허용하며 팀의 씁쓸한 결말이 펼쳐지는 모습은 바다 건너 영국에 있는 손흥민의 모습과도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오늘은 연이은 쇼케이스에서 물오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강인과 넘쳐나는 이적설 중에서도 왜인지 토트넘 커넥션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 소개해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 일상일보 구독 설정 부탁드려요. 스페인 마요르카의 에스타디 마요르카 손무시에서 열린 2022-2023 라리가 32라운드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홈경기. 이날 경기는 마요르카와 이강인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이강인이 3골을 몰아넣었던 지난 3경기. 마요르카 아기레 감독은 자녀 일정 동안 어떤 컨셉으로 팀을 이끌어 나갈지 그 방향을 확실히 암시해 주었는데요. 모든 경기에 전력을 다하기보다는 비슷한 전력의 중위권 팀들과의 대결에서 확실하게 승점을 쌓으며 라리가의 내실 있는 팀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리그 잔류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아기레 감독은 셀타비고와 헤타페전 승리 이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거함을 잡으며 무리하게 연승을 이어가려 하기보다는 팀의 주축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 휴식을 부여하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강인도 무리키, 은디아예와 함께 경기 후반에 교체 출전해 30분가량 경기를 뛰었습니다. 사실상 올 시즌 후 이적이 확실시되는 상태에서 매경기 각 구단들에게 쇼케이스를 펼치고 있는 이강인에게는 한 경기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최근 이강인의 경기력 또한 물이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이강인은 지난 헤타페와의 경기에서도 프로 데뷔 후 첫 멀티골을 터뜨렸고 이 가운데 60m를 홀로 드리블로 치고 올라가 득점으로 연결한 장면은 라리가 2주의 골로 선정될 정도였습니다.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도 강팀을 상대로 드리블 능력을 뽐내며 후반전에만 교체 출장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울 정도였죠. 하비에르 아기레 마요르카 감독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우리는 그에게 매우 만족한다. 경기 방식상 에너지가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마요르카 팀 전력상 강팀과의 경기 혹은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려 수비에 중점을 둔 경기 운영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강인이 90분 내내 공격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활발한 공격 분위기가 나올 수는 없다는 뜻이죠. 팀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에게 할 수 있는 건 이례적인 칭찬뿐입니다. 아기레 감독은 평소 개별 선수에 대한 칭찬에는 인색한 감독인데요. 하지만 그런 그도 최근 이강인의 경기력에 박수갈채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한 선수만 칭찬하는 일은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강인은 내가 부임한 이래 자신의 최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확히 내가 작년 4월 부임한 이후 나와 함께한 1년 중 지금이 최고라 할 수 있으며 매주마다 경기에서 이를 입증한다. 이강인과 함께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다소 힘을 비축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이후 마요르카는 라리가 7위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경기에서는 승부수를 걸어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다시 선발로 돌아온 이강인은 펄펄 날았습니다. 전반 8분부터 좋은 탈압박과 빠른 질주로 수비 4명을 따돌리며 경기장 중앙 지역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빌바오 수비는 파울로 이강인을 막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반에만 이강인이 얻은 반칙은 무려 3차례였는데요. 그럼에도 이강인은 전반 41분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코너킥을 올리는 등 빌바오에게 끊임없이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들어 마요르카가 주도권을 잃어가던 때 이강인이 직접 팀의 해결사로 떠올랐습니다. 마요르카 수비 지역 좌측 사이드라인 부근에서 특유의 감각적인 탈압박으로 상대와의 경합을 이겨낸 이강인은 빠르게 역습을 주도했는데요. 우측에서 달려가는 은디아에게 정확한 전환 패스를 보내며 중앙에 공간을 창출해낸
이강인은 직접 문전을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의 타이밍 좋은 전환 패스를 받은 은디아예는 지체 없이 무리키에게 크로스를 올렸는데요. 정확한 크로스였지만 무리키가 헛발질하며 또다시 마요르카 동료들이 이강인이 차린 밥상을 뒤엎는 힘 빠지는 상황이 펼쳐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엔드라인 부근까지 몰려 활로를 찾던 무리키의 눈에 적극적으로 손짓해가며 공을 달라고 소리치는 이강인이 들어왔고, 준비된 골키터 이강인은 본인에게 흘러나온 패스를 논스톱 왼발 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볼 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위치 선정에 나선 모습과 적극적으로 골 욕심을 내비친 끝에 본인 스스로 라리가 대기록을 달성한 셈인데요. 지난 헤타페전 한국인 첫 라리가 멀티골에 이은 홈 2경기 연속골이기도 했습니다. 수비 시에도 이강인은 몸을 사리지 않는 태클과 강한 압박으로 중원 싸움에 힘썼고, 팀이 1대0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 39분 안토니오 산체스와 교체되며 임무를 마쳤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84분 동안 한 골, 드리블 성공률 100%, 공소유권 회복 7회, 지상 경합 승률 73% 등을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펄펄 날았는데요. 홈팬들은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그를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요르카는 이강인의 6호골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이 교체된 후 마요르카는 빌바오의 파상 공세에 흔들리더니 결국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헌납하면서 통안의 무승부를 거둬 리그 7위 팀을 낚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다잡은 승리를 눈앞에서 놓친 벤치에서의 이강인의 표정은 아쉬움과 허탈감에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이강인이 교체된 후 마요르카가 실점을 내주면서 승리를 놓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번 시즌만 무려 3번째,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합치면 어느덧 6번째입니다. 이에 강나골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인데요. 이는 토트넘에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손나골을 떠오르게 합니다. 토트넘 팬들도 경기 후반 손흥민이 교체된 후 여러 차례 팀이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 탄식하며 이 현상을 분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프사이드 라인을 교묘히 뚫어내며 빠른 속도로 역습하는데 능한 손흥민이 경기 후반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대팀이 마음 놓고 공격에만 올인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선수들이 모두 지친 경기 후반에 토트넘의 재앙과도 같은 수비수들의 불안이 더 잘 노출되는 단순한 현상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요르카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요. 만약 수비력이 탄탄한 라리가 실점 2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다면 아무리 이강인이 교체된다고 한들 동점을 허용했겠냐는 것이죠. 이 때문에 최근 토트넘과도 이적설이 돌고 있는 이강인에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신 토트넘행을 추천하는 것은 또 다른 강나골을 부르는 재앙이라는 염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현재와 미래라 할 수 있는 2명의 에이스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모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안타까운데요. 두 선수 모두 숱한 이적설에 휩싸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행복 축구를 이어갈 수 있는 팀에 소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